이렇게 제 얼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 나와요. 조금만. 네. 내 목소리만 들어갔을 거야. 나와요. 조금만. 여기까지는 들어갔을 거야. 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정적분을, 적분을 할 거야. 애들이 왜 안 올까? 우울하다. 자, 이제 새로운 걸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건데, 저희 적분 파트는 한 가지를 생각하면 돼.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간이 거의 없어. 근데 그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 생각하면 돼. 그동안 배운 걸 다 써먹어야 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여기서 배웠던 거를 다 써먹어야 돼. 행복하지. 실질적으로 적분을 못하는 아이들은 적분 연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못해? 지금까지 배웠던 걸 써먹지를 못해. 뭐 우리 함수도 그렇고 그래프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프인 거고, 뭐 니네 떠올려야 될 게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 물론 지수 로그함수는 아직은 안 나와. 그런데 미적분 파트에 나오는 거고, 다한 함수 파트. 이걸 못 그리면은 조금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야 돼. 즉 연산에 의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좀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거고, 도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배우는 적분이다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분이라는 걸 너희들이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는 이제 미적분 파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고, 왜냐면 적분을 설명하려면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먼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교과과정에서 구분구조법은 어디로 빠졌어? 미적분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여기 미적분 파트에서는 적분의 연산력만 배우고, 즉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함수 배웠던 커리를 생각하면 돼. 1차 함수, 2차 함수 배우고 갑자기 고등학교 때 뭐를 배워? 함수라는 게 뭔지를 배우지. 그러니까 우선 연산력을 먼저 배운 다음에 함수의 개념을 들어가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이라는 연산력을 먼저 가리킨 다음에 그 적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는 미적분 파트에서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선 여기 파트에서는 적분의 연산력을 키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 그래도 우선은 적분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미분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돼. 미분계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미분법을 배웠는데, 자,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지. 무엇을 통해서?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도 있었고, 무엇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기도 했어. 그치?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건 미분계수라는 건 무슨 값이라고 했어?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일반 주어진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아니라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찾는 거야? 기울기를 구했지. 그 기울기의 극한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라고 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기울기의 개. 자,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어디에다 극한을 취했다?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극한을 배운다.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변화율이라는 건 무엇과 똑같다? 기울기와 똑같다. 변화율이라는 건 기울기. 그 기울기의 순간 어느 한 점에서의 변화율을 구하는 걸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했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다? 미분계수. 그래서 우리는 미분계수를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미분계수를 접선의 기울기다라고도 얘기를 했지. 그렇지?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도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미분계수를 구했는데, 이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운 거야?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계산을 한 거고.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우리가 극한을 왜 배웠다? 최종 목표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극한을 배운 거야. 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극한의 연산법이 필요하니까. 그치? 그럼 극한의 연산법을 배웠어,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웠지? 함수의 연속이라는 걸 배웠지.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거기부터는?
극한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극한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와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극한의 연산법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극한의 활용도지 연산이라는 거. 그치? 또 미분계수도 극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극한을 배운 거. 여기까지가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극한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식이 주어졌을 때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삼수함수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쳐. 그러면 이 fx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은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미분하고 적분하고는 별개라고 보면 돼. 근데 별개인데도 미분과 적분은 항상 붙어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분 계수를 알면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막연하게 그리는 것보다. 자, 그래프를 그렸다면은 적분 파트에서는 요 그래프가 있다면 이 그래프의 일정 범위를 한번 생각하는 거지. x가 a일 때와 x가 b일 때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와 x축 사이에 공간의 크기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에 크기의 값을 우리는 sx라고 할 건데 얘의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크기라는 건 보통 무엇을 생각하는 거야? 넓이를 의미하는 거지. 근데 넓이는 스칼라 값이야. 스칼라 값이라는 건 뭐야? 크기만 존재한다는 거. 벡터라는 건 방향이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 x축과 그래프 사이의 공간의 크기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공간의 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근데 넓이와 우리가 구하는 적분값은 약간의 괴리감이 있어.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 차이가 뭐냐면 넓이는 절대값, 크기이기 때문에 양수값밖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적분값은 그렇지는 않아. 근데 서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적분값은 음수값도 존재를 해. 양수값도 존재하고. 근데 그거의 적분값의 절대값이 무엇이다? 넓이를 의미한다. 꼭 기억하시는데 적분값의 절대값은 무엇을 의미한다? 넓이를 의미한다. 한국말 어려워요. 갑자기 막힐 때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막힐 때는 수업하기 싫다는 거지. 응? 이 수업을 2명을 냅두고 수업을 하고 있다니. 우리가 7명인데 나머지 5명은 영상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 죽이버리나. 보시죠. 그래. 그 정도는 시험이 화요일날 끝나니까 걔네들 안 온다고 쳐. 나머지는 와야 될 거 아니야. 어제 시험 끝났는데. 그치? 우리 현진이 얼마 예뻐? 왔어요? 지금 없잖아. 어제 시험 끝났는데. 나 목요일날 끝났어요. 목요일날 끝났어? 목요일날 끝났어? 얘는 안 왔어. 그 다음 주까지 제껴버렸잖아. 수학여행만 더. 안 했어요, 저? 안 왔잖아. 그 주. 분이 제껴주셨잖아. 토요일에 없잖아요. 토요일날. 그럼 됐죠. 왔잖아. 자,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해. 적분의 무슨 값? 절대값.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넓이를 의미한다. 적분값이 넓이는 아니야. 알겠지? 꼭 기억을 하시고. 왜? 넓이로 받아들이면 항상 양수값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 거기서 괴리감이 느껴져. 근데 서로 의사전달, 이 부분 x축과 그래프 사이의 공간의 크기를 얘기한다라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뭐로 단어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게 없단 말이야. 우리 이 부분의 크기를 점적분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 용어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매칭할 단어가 없어서 그나마 껴넣은 게 넓이라는 단어야. 근데 넓이는 양수값만 존재하는데 점적값은 그렇게 아니니까.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의 크기를 구하려면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구할 수 있는 넓이는 특정 도형에서밖에 못 구했잖아. 뭐 특별하게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 꼴 회장 이런 것들
그치? 삼사각형. 그 다음에 뭐 육면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거 넓이도 구할 수 있었지만 특정 도형이었잖아. 이런 곡선의 넓이는 구할 수 없었단 말이야. 유일하게 곡선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원, 부채꼴. 이런 거 외에는, 원과 연관된 거 외에는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정적분이 실생활에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거야. 적분. 왜? 이 실생활에는 특정 도형만으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우리 뭐 음료수병 같은 거 봐더라도 그냥 이렇게 원기둥이 아니잖아. 막 별 모양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막 만들잖아. 그렇지? 그렇게 만들 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우리는 1.8리터짜리 물통을 만들고 싶어. 그럼 만들기 전에 그 내용물이 1.8리터가 들어가는 내용, 모양이다라는 걸 생각하고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1.9P를 생각을 하고. 근데 정적분을 배우지를 않았다면, 정적분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 특정 도형이 아닌 물통의 부피를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만들고 나서 부피를 재? 그럼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겠지.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생각을 하고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 거기에 적용되는 게 적분이라는 얘기.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렇지? 자, 그 부분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적분의 개념에서 미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무엇이냐면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뭐 했다? 반으로 한번 쪼개봤다. 반으로 한번 쪼개보는 거. 그 다음 얘를 선생님이 뭐 x1이라고 해볼게. 반으로 쪼개서 무엇을 해봤냐면 얘 사각형을 한번 그어본 거야. 아이씨, 3차함수 하지 말고 다른 함수 하자. 이해 편하게. 그럴 수도 있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럼 옆에다 또 하나 그리면 되지. 알았어. 뭐 무서워서 수업을 못하겠어. 뭐 그림 하나 잘못 예를 들었다고 와.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부분구조법에 나오는 건데 그래도 개념은 알고 가야 되니까. 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함수 y는 gx 라는 함수 하나를 두었다고.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 이거 무슨 그래프 같아?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진다는 거지. 그럼 뭐 대표적인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 그치,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밑이 0과 1일 때는 이렇게. 그렇지,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자, 그냥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 대표적으로 지수함수야. 밑이 1보다 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했던 거. 여기서 봐. 얘가 x가 a고 얘가 x가 b인 게 있어. 그럼 얘를 2등분 해본 거야. 딱 절반으로 잘랐어. 우리가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봤더니 이렇게 선생님이 사각형을 그었어. 왜?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반으로 쪼갰더니 요 두 개의 사각형이 나왔으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노란색과 이 분홍색 사각형 두 개의 넓이에는 얼마만큼? 요만큼의 차이가 생겨. 그럼 실질적으로 요거의 넓이, 이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와 노란색의 넓이는 같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또 반으로 쪼갠 거야. 얘네를 또 한 번 더 쪼갰어. 그럼 얘를 x2, x3라고 해보는 거지. 그래서 또다시 사각형을 만들었어. 그러면 아까 분홍색으로 만들었던 사각형의 넓이와 지금 주황색으로 만드는 이 사각형의 넓이 얼마만큼? 요 사각형 두 개만큼 요만큼 더 덜 들어가는 거지. 처음 2등분 했던 거와 4등분 한 것 중에 어떤 게 더 노란색의 넓이와 비슷해? 4등분 한 게 넓이가 더 비슷하지. 이해됐어? 됐냐고 진짜. 맨 처음에 2등분 했을 때는 요만큼의 넓이잖아. 이 두 개의 넓이가. 이게 노란색의 넓이와 똑같아? 비슷해? 아니면 요거 4개의 넓이를 더한 게 노란색에 더 비슷해?
4개가 낫겠지. 왜? 요만큼이 없어진 거잖아. 그치? 2등분한 거보다 4등분한 게 더 뭐에 가깝다? 우리가 구하려는 노란색의 넓이와 같다. 그리고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쪼갠다면? 한 번 더 쪼갠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되는데 으이. 8등분한 거잖아. 8등분한 게 뭐한 거보다 4등분한 거보다 또다시 더 뭐에 가까워졌어? 노란색에 가까워지지.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점점점 잘게 쪼갠다면? 얘를 2등분한 거보다는 4등분한 게, 4등분한 거보다는 8등분한 게, 8등분한 거보다는 16등분한 게 점점점 노란색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거를 점점점 더 작게, 즉 더 많이 나눈다면은 뭐에 가까워진다? 노란색의 넓이와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그 쪼개는 걸 한없이 많이 쪼갠다. 그럼 뭐야? 무한대 개념이 나오는 거지. A부터 B까지를 한없이 잘게 쪼개면 무엇의 크기와 이 노란색의 크기와 같아 비슷해지더라.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한다?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극한을 이용해서 무엇의 일정 부분, 그래프와 x축 사이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그거를 매번 또다시 뭐를 통해서? 극한을 통해서 구하기 힘들잖아. 즉 우리가 구할 거는 넓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크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뭐로 나눠진다? 2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마찬가지로 또다시 무엇을 이용해서? 극한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이용해서?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뭐와 똑같은 개념이야?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과 똑같지. 극한을 이용해서도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고 도함수를 이용해서도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잖아. 자,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근데 이거는 요번에 배우는 게 아니라 미적분 파트. 선생님,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하는 거 먼저 배웠는데 왜 적분에서는 극한을 이용한 걸 나중에 배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니네들 교과과정 때문에 그래. 얘를 이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해? 수열이 필요해. 수열이 시그마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교과과정에서 꼭 이런 얘기를 하지. 수원과 수투는 뭐 할 수 있다? 병행할 수가 있다. 수원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수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수원, 수투를 같이 배워도 된대. 근데 수원의 내용 중에 수열은 어디에 있어? 맨 뒤에 있지. 적분도 어디에 있어? 맨 뒤에 있지. 같이 나가다 보니까 둘이를 같이 배워야 되는 거야. 얘는 수열을 배운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건데 수열을 배우고 있어. 그럼 얘를 이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디로 넘긴 거야? 미적분으로 넘긴 거야. 수원을 다 끝낸 애들만 배워라. 원래는 얘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얘가 빠지고 그럼 뭐? 얘 먼저 가르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미분의 그냥 단순 연산법이잖아. 뭐? 적분의 연산법을 먼저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왜 얘 먼저 가르치는지 알겠지? 자, 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적분법이라는 걸 배운다. 알겠지? 적분법을 배워서 무엇을? 다음 크기의 넓이,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운다. 이제 어떻게 왜 적분 배우는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분이다라는 걸 해보자. 얘는 이제 적분을 왜 이런 순서로 배우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나마 다행이지. 부분부적법을 여러분들 교과과정에 지금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수원 내용도 필요한 게 아니고 단지 우리는 연산, 즉 그래프만 이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적분이라는 건 단원으로 나눈다면 맨 처음에 부정적분이다라는 걸 배워요.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우고 부정적분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걸 배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적분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적분 배웠으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정적분의 활용이 있겠지. 활용은 그냥 얘를 이용하는 거. 우리가 배울 것 요 두 가지야. 자, 부정적분이다라는 걸 배우는 거는 부정적분은 적분법을 배우는 거야. 적분법을 배우는 거고 적분법을 배웠으면 그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x축과 그래프 사이의 크기를 구하는 걸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즉 계산 방법, 계산 값, 함수식, 함수값. 1차 함수를 배웠다면 1차 함수 값을 구해야 된다. 구했으면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분법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끝나. 그럼 이제 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용어를 설명해야 되겠지. 우리 미분계수 할 때도 맨 처음에 용어 먼저 설명했잖아. 왜? 그래야 너희들과 나가 의사 전달이 되고 문제 풀 때도 문제 푸는 거잖아. 우리 시험 봐서 알잖아. 갑자기 뭐 미분계수 구하라면은 뭘 구하라는지 알겠는데 접선의 기울기 구하래. 그럼 접선의 기울기 이꼴 미분계수라는 걸 아는 애들은 똑같이 구하겠지. 근데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걸 모르는 애들은 멘탈 깨지는 거지. 그 용어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자, 실질적으로 적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미분과 연결을 해서 한다면, 자, y는 fx라는 함수식이 있어요. 근데 이 fx라는 건 다음과 관계가 있어. 무엇이냐면 라지 fx라는 함수식이 있는데 이 라지 fx를 무엇을 한다? x에 관해서 미분을 해준다. x에 관해서 미분한 함수를 우리는 무엇이다라는 거야? small fx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그러면 large fx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되는 거지. 미분한 함수니까.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용했던 걸 보자. 우리 미분하라는 기호 뭐가 있었지? 미분 기호가 뭐가 있었어요? 가장 많이 썼던 게 우리 뭐야? f 프라임 x죠. 미분이 아니라 미분 계수지. 미분 계수가 아니지. 도함수지. 즉 미분하라는 거, 도함수라는 기호로 우리는 무엇을 많이 썼다? f 프라임 x를 썼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된 미분 계수, 도함수 표현하는 방법이지. 근데 얘 말고 또 뭐도 있어? y 프라임도 있었어. 그 다음에 변화율을 이용하는 dx분의 d도 있었고, dx분의 d도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뜻이. 알겠지? 이것을 우리가 썼단 말이야. 그래서 적분 파트에서는 미분하라는 식을 무엇이다라고도 표현한다. dx분의 d fx라고도 표현한다. 실질적으로 뭐를 더 많이 표현한다? 얘를 적분 파트에서는 많이 사용한다. 즉, 이 기호는 뭐하라는 기호라는 거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선생님 지금까지 미분하라는 얘 썼는데 왜 갑자기 얘로 바뀌어요? 그냥 단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왜? 적분 기호에 얘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미분과 연결시켜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뭐야? 용어가 뭐야? 이거 지금 보고 있지?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라지 fx를 미분했더니 fx, 즉 얘를 본다면 라지 fx를 기준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적분 파트에서는 얘를 뭐라고 한다? 미분에서 나온 함수를 피적분 함수라고 한다. 즉 주인공을 누구로 둔다는 거야? 얘로 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fx, 즉 미분되기 전 함수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부정적분이다라고 한다. 이 용어를 알아야 돼. 자, 적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 피적분 함수.
이것이 적분에서 나온 함수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고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야? 미분하기 전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미분하기 전식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미분하라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라면 함수를 보고서 그럼 얘는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될까를 거꾸로 찾아가는 걸 우리는 적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거꾸로 찾아간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엇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자, 2 곱하기 4는 얼마지? 2 곱하기 4가 6이야? 아, 8. 아니 3으로 들었어요. 귓구멍을 봐. 2 곱하기 4는 8이잖아. 이걸 배운 게 미분이야. 그럼 2에다 뭘 곱하면 8이 되냐? 4잖아. 그치? 그럼 8을 4로 나누면 뭐가 될까? 2가 되지. 이게 적분이야. 미분과 적분의 관계.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 적분을 거꾸로 하면 미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분과 적분은 서로가 원래되는 걸 찾아가는 거, 미분한 식을 찾아가는 거 또는 미분된 식에서 원래식을 찾아가는 거, 이 관계인 거지 얘네 둘이가 뭐는 아니다, 역함수 관계는 아니다. 서로 상호 관계는 있을지언정 역함수는 아니라는 거. 그치?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가 적분에서는 좀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여러분들 미분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함수가 있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다? 라지 fx, 즉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래. 즉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래. 무엇을? 라지 fx. 그럼 당연히 우리는 미분 공식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x 제곱을 미분하면 뭐 되는 거고 2x 된다는 건 알 수 있지. 미분 공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2x를 미분하면 뭐 되는 거고 2 되는 거고 상수를 미분하면 뭐 된다? 0 된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 피적분 함수를 알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얘를 유추해내래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는 유추해낼 수 있겠죠. 왜? 매칭되니까. 얘를 가지고 얘도 매칭이 돼. 왜?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무슨 공식이 있으니까 x의 n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n 곱하기 x의 n-1이라는 식이 있으니까 얘네 둘은 유추가 돼요. 근데 0이라는 건 재밌는 수잖아. 왜? 어떤 수든지 곱해지는 순간 뭐가 돼? 다 0으로 만들어지잖아. x의 100제곱도 0을 곱하는 순간 뭐 되는 거고? 0 되는 거고 x의 2분의 1제곱도 0을 곱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지. 즉 0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얘를 유추하기라는 건 불가능하다. 즉 0을 가지고 상수함을 유추하는 건 뭐야? 불가능한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피적분 함수 2x 플러스 2를 가지고 부정적분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얘가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미분되어 있는 식이잖아. x에 관해서 미분되어 있는 식을 원래 함수 부정적분을 찾고 싶은데 무엇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무엇은 유추할 수가 있고 x의 제곱이다라는 건 유추할 수가 있어. 무엇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얘는 2x라는 건 유추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뒤에 상수항이다라는 걸 유추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를 가지고 얘를 유추하기라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잖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다. 상수항 값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C라고 놓자는 거지. 왜? 주어진 피적분 함수로 상수항을 거꾸로 생각해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수항을 나타내는 C를 무엇이다라고 한다? 적분 상수라고 한다. 왜? 피적분 함수를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할 건데 거기에서는 상수항을 유추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적분 상수 C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를 먼저 갖고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 반드시 나와.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미분계에서 맨 처음에 극한부터 배울 때 생각해요. 맨 처음에 극한 배울 때는 처음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막 나눠서 하다가 함수의 연소가 다음부터 좌극한 우극한 안 분리게 하기 시작을 했고 미분계에서 들어가면서 더 안 하기 시작했잖아. 그렇잖아. 근데 시험에는 극한값의 존재 의무를 물어보잖아.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계산하기. 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적분함수 C를 쓰는 연습을 해. 근데 뒤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부정적분 배운 다음에 뭐 배운다고 했지? 정적분 배운다고 했지? 정적분부터 적분상수 C를 안 써. 그러면 나중에 막 배우다 보면은 시험 볼 때는 뭐 할까? 적분상수 C를 안 쓰다 보니까 쓰는 거를 또다시 착각을 하는 거지. 까먹는 거지. 기본 문제인데도 왜 틀린지 알겠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를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그 처음에 배웠던 내용을 시험 볼 때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면 안 된다? 여기 배우면 안 된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적분함수 C는 별로 도움은 우리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안 주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온다. 이걸 꼭 고민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줄게. 원래 문자식으로 선생님 얘기했잖아. 라지 fx를 x에 관해서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스몰 fx 즉 피적분 함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얘를 이제 무엇을 한다? x에 관해서 fx를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 무엇이 된다? 라지 fx가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당연히 물어보면 틀린 말이지. 왜? 선생님 얘기했잖아. 피적분 함수를 가지고 부정적분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없다? 대부분 다 찾아내는데 뭐는 못 찾아내? 상수항은 못 찾아낸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붙는다? 적분 함수 C가 붙어야 돼. 상수항은 절대 못 찾는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상수항을 찾기 위해서 뭐가 주어질까? 얘 말고도 또 다른 힌트 하나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요거 말고도 뭐가 주어진다? 힌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고 했잖아. 그치?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에 뭐가 붙는다? 적분함수 C가 붙는다. 이 차이 알겠어? 너희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너희들이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자, dx분의 d의 인테그랄 fx dx를 해보자는 거지. 그럼 얘는 뭐 될까? 답은 위에 있지. 얘 적분하면 뭐 된다? 얘 된다. 그럼 얘를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거야. 그럼 라지 fx 미분하면 뭐 된다? 스몰 fx 되지. 라지 fx에 스몰 fx 돼. 적분상수 C 미분하면 0 되죠. 그럼 얘는 fx가 돼. 스몰 fx.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인테그랄 dx분의 d 라지 fx를 해보자. 그럼 이건 뭐 될까? 자, 얘를 보면은 뭐래? 라지 fx를 미분하래지. 라지 fx 미분하면 뭐 돼? 스몰 fx 되지. 스몰 fx 적분하래.
스몰 fx 적분하면 뭐 된다? 라지 fx가 되는 게 아니라 라지 fx 플러스 c가 됩니다.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오죠. 하지만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뭐가 붙어? 적분하면 c가 붙어. 즉 적분이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뭐가 붙는다? 적분하면 c가 붙는다. 얘를 미분하면 얘 되는데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얘 플러스 c가 된다는 거지. 상수항이 뭐 돼? 없어져. 아이들이 꼭 기억하는 게 라지 fx 미분해서 얘 됐으니까 얘 적분하면 그냥 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야. 왜? 라지 fx 주어졌잖아. 미분했다? 적분하면 어차피 얘 주어진 거니까 그냥 4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거지. 그럼 4 더하기 C. 아니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c라는 식이라는 거지. 저 4를 쓰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얘를 부정적분을 주어지고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하라면 그냥 다시 fx라고 써. 왜 틀린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분을 하는 순간 무엇을 찾아낼 수가 없다? 상수는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다. 식으로 주어지면 애들이 찾아. 왜 계산해보면 되니까. 얘로 주어지면 100% 애들이 다 그냥 라지 fx라고 쓴다. 왜? 원래 fx가 주어졌으니까. 아니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적분하고 c를 붙여. 이해됐어? 실수 안 할 수 있겠어? 저 시험 기간에 저거 해봤어요. 문제 푸는 건 몰라가지고 거꾸로 하다가. 그치. 그게 이제 요령인 거지. 그래서 고등수학은 누가 먼저 끝까지 한번 해봤냐 안 해봤냐가 중요한 거야. 왜 앞에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적분 안 배웠어요. 어쩔 수 없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뭐가 실수하는지 이제 감아? 어떤 거에서 너희들 낚으려고 하는지? 이렇게 낚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어딨어. 이런 걸로 낚는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에 다 얘기해주잖아. 애들이 없어서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복을 받았잖아 너희들은. 자, 여기까지 기억을 했다라면은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건 적분법. 알겠지? 적분법을 가르쳐줄 거예요. 자, 우리 미분법 기억나? 미분법 뭐 배웠어? 몇 개 배웠어? 그치, 질문한 내가 비피. 어차피 대답도 안 해주고 대답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대답 안 해주니 우리 현승이가 그리울 뿐이지. 현승아! 이거 대답 안 하잖아요. 선생님은 몰라서 대답을 안 하고 저도 몰라. 아는 거 대답을 한다고 우리 현승이는. 얼마나 착한데. 오랜만에 정재고 와서 힘들어주고 불편해주고. 읽었어요. 어? 읽었어요. 오늘 설명이 있어. 학부모에 대한 설명. 불편해 죽겠어. 자, 미분했던 거 생각하자. 미분법 배운 거 우리 3가지밖에 안 됐어. 해가지고. 세 가지나? 곱셈 공식이든 뭐든 보통은 대부분 다 5개, 6개 먹는데 딸랑 3가지 배웠는데 그걸 3가지나 배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자, 보자. 제일 처음 배웠던 거 아까 전에도 썼었지. dx분의 d에 x의 n제곱이 있다. 즉 x를 미분하라는 거지. 자, 얘 미분하면 기본적으로 n 곱하기 x에 뭐가 된다? n-1제곱이 된다. 가장 단순한 공식인 거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곱의 미분. x에 관해서 미분하래. 무엇을? fx 곱하기 gx. 자, 곱의 미분은 무엇으로 된다? f'x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고백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이 하나씩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